오늘은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노화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제 말을 잘 기울이면 아마 본인이 죽는 날에서부터 10년은 더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보장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오래오래 사시면 옛말에 소똥굴에 굴러도 암만 저성이 좋아도 이성이 좋다는데 하루라도 더 사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실비실하게 88세까지 사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팔팔하게 99세까지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죠. 어쨌든 인간의 노화는 개인적인 차별이 있고 남녀간의 성별이 있으나 고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유전적인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의사가 돼서 이래 보면 타고나기를 잘 타놔야지 타고난 게 잘못되면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죽는 거, 노쇠, 늙어서 쇠약하고 기운이 별로 없다. 생체의 온전한 기관과 조직이 모든 것이 기관이 퇴화가 변화되는 것이 노쇠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쇠 현상은 모든 개체에서 예외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된다고 하면 그건 병이죠. 그래서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균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기고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진행하는 거고요. 또 긍정적으로 육체적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동반이 된다. 즉 말하면 몸만 하는 게 아니라 치매도 같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드셀라가 800살, 900살 살았어요. 왜 우리는 800살 내지 900살을 못 살까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하나의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노화의 3대 원인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프로그램 이론, 텔로미어 단축 이론, 활성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보면 프로그램이 유전자가 이미 이 사람이 이렇게 늙어갈 것이다 하고 유전자가 짜여졌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이게 조로증이거든요. 이렇게 조로증을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소아조로증으로 남들보다 빨리 늙어버린 10살 소년 원기가 KBS 인간극장에 소개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올해 10살인 원기는 키 1m 남짓의 몸무게 13kg으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원기가 5살이 돼서야 알게 된 병명은 소아조로증.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시작되는 병인데요. 아쉽게도 소아조로증은 아직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독한 임산약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던 원기는 고통스러운 것보다 주어진 시간, 남겨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자고 말합니다. 조로증 연구재단에 따르면 어쨌든 이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다. 늙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프로그램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텔로미어 단축이 뭐냐? 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 끄트머리에 있는 겁니다. 유전자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젊었을 때는 길었는데 점점 짧아지더라. 그래서 여기에 좀 현재 보면 인간은 태어나서 20세 전후까지 성장한다.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 모든 부위에서 기능이 감소하며 노화가 시작된다. 노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 우리 몸의 염색체 끝에는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텔로미어란 단백질이 붙어 있는데 태어날 때 만여 개로 출발하는 텔로미어의 염기각은 나이가 들며 점점 짧아지다 사망 전엔 5,000개까지 줄어 노화의 지표로 간주됩니다. It's a vital aging clock in our own complex body. So when telomeres get short.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텔로미어를
짧게 안 되도록 하는 효소가 발견되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그 효소가 안 되면 짧아 이 DNA가 잘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뭐 이런 연구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또 얼마나 더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 활성산소를 잡으면 노화를 받는다. 이것이 가장 요즘에 현대의학에 각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해산소라는 것은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불완전 연소된 하나의 찌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활성산소는 굉장히 중요한 노화의 원인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먹거나 내가 운동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내 몸이 일을 할 때 만들어지는 생활의 찌꺼기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조금 만들어지는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별다른 노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활성산소는 많이 만들어지고 그걸 없앨 수 있는 나의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고요. 눈의 렌즈를 공격하면 백내장이 생기고 심장에 있는 혈관을 공격하면 심근경색, 뇌에 있는 조직을 공격하면 치매가 생기는 아주 못된 존재입니다. 예,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시면 매연이 나오다시피 우리가 대사를 하게 되면 대사를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 것이 활성산소다. 이것이 지금 말씀한 대로 몸을 늙게 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사를 잘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항노, 항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만은 앞으로 나오는 슬라이드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을 잘하고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말하면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도 활성산소가 나고 너무 백혈구가 죽어도 거기에 나오는 그 백혈구에서 죽으면서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 독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운동도 너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도 엔진을 확 밟아버리면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격한 운동을 너무 했을 때는 호흡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활성산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어떤 우리 몸에 화학물질이 들어올 때, 뭐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자외선, 방사선 노출, 그러면 혈관이 마셨다, 터졌다 이런 뭐 감염 이런 것이 다 우리가 대사에서 꼭 나오는 하나의 찌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세포 분열이 점점 없어지고 장기나 조직의 고유의 기능이 점점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상을 노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 쉴 때 대사 과정에 가장 관계가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산소를 들어 마시고 나오는 가운데 이 내용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게 생산하고 어떻게 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의 노화는 7세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7세. 그 다음에 40, 50대 돼야 비로소 노안이 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자, 미각 13살 때부터 시작해서 노화가 되면 40대가 되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3세 때 먹던 그 맛있던 그 맛을 못 느껴요. 지금 저도 옛날에 그 동해 그 삼척에서 그 쌀밥 맛있던 그 쌀밥을 지금은 도무지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요즘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쌀이 옛날보다 나빠졌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쌀이 나빠졌냐? 결국은 쌀이 요즘 더 좋아졌을 텐데, 옛날보다. 근데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먹던 그 조밥도 매일 우리 강원도에서는 조밥만 먹어요. 또 정말 강원도 사람들 힘들게 삽니다. 이 강원도 사람들 다 없겠죠. 정말 조이밥만 먹어요. 조이밥을
그 벤또라고 그러죠. 도시락에 써가지고 그 반찬이 없으니까 그 중간에다가 된장 딱 집어넣고 해가지고 참 이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실런지 몰라도 겨울에 그걸 가지고 가면 완전히 그냥 돌덩거리 돼요. 그냥 막 이래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후루룩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장님, 우리 대한민국 그 1억 불 수출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세요? 1억 불 수출이 아마 내가 보기 64년도인가 67년도에 뭐 내가 중학교 때인데 막 떠들었어요. 뭐 1억 불 수출했다 막 이랬어요. 그럼 100억 불 수출은 언제부터입니까? 70년도 정도에 100억 불이요. 지금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한 6천억 불에 좀 빠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산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어쨌든 40대가 되면 미각이 노화되어 13살 때 그 맛있던 음식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다 이만큼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7세부터 체력이 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운동 중에서 가장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운동이 자유형 장거리 수영인데 대개 올림픽에서 이 종목에 우승하는 선수는 17세 전후다. 승자는 4년 후에 이 종목에서 다시 승자가 되질 확률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혈관은 10세에서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10세가 시에서 비로소 주근깨가 생기고 기미는 10세에 시작해서 25세쯤 되면 벌써 눈에 띈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더 노화가 돼서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20대 청년들이 혈관이 40대와 같이 노화된 상태를 된 것을 보고 봤다. 또 뇌는 20세부터 노화가 되는데 20세가 지나면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는답니다. 10만 개씩. 출산할 때에 뇌세포가 140억 개 정도. 그러나 이 뇌세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재생이 늘는 데가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중풍이 하나 걸리면 절대 그 세포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중풍 하나 이게 타박이 오면 살아남는 걸 가지고 쓰고 이렇게 적응해 가는 거지 그 세포가 재생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재생이 되지만 뇌세포는 그래요. 그래서 140만 개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 중 가장 사람이 만회한 세포는 뇌세포는 40억 개 정도 되고 20세 후부터 하루에 10만 개가 노화되어 죽으니 10년이면 3억 6천 개 정도 된다. 30년이 되면 10억 개 정도가 죽고 80세 되면 사용하던 40억 개 중 반, 한 20개가 죽게 되고 그때는 바로 치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많이 쓰고 단련을 잘 시키면 뇌세포는 덜 죽는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뇌를 많이 쓰면.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을 하루에 2시간씩 써라. 근데 여기 우리 사장님들이 해서 글씨 시간이 있겠나? 그리고 쓰면 한 10만 개가 죽지 않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살도록 매일 글을 써라. 뭐 일지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뇌의 노화를 기억력이 나빠지더라도 뇌를 잘 쓰고 단련하면 잘 시키면 이 전두엽 즉 창조를 관장하는 부분은 그리 노화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두엽을 단련하는 방법으로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글짓기가 제일 좋고 룰이 있는 운동 경기를 하면 자제력을 기르고 독서에 글을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TV를 보고도 그냥 메모하는 습관, 또 신문을 보면서 언더라인을 짓고 뭐 메모를 해둔다면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관련된 배경을 상상하는 것이 좋다. 저도 이제는 제가 70이 넘었는데 상당히 이게 금방 들으면 잊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제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녹취하는 걸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 항상 녹취하게끔 가지고 다닙니다. 그때마다 있고. 뭐 내가 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요즘 무슨 폰이죠? 스마트폰 다 녹취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약속했는지 꼭 가서 한 번씩 들어봅니다. 좋은 약속을 했는데도 잊어먹을 때가 가끔. 제가 부산과 서울 명언을 양쪽 다 하기 때문에 서울서 하던 거는 부산에 가면 다 잊어먹어요. 부산서 있는 건 서울에 가면 다 잊어먹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가 많아도 비행기만 타면 다 잊어먹어요. 한국 거. 서울에서 힘들고 어렵던 거 저 대관령 넘어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뭐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듣고 메모하고 상상하는 거 이거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40대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성인병이 시작되는 수가 많습니다. 성인병은 일단 발병되면 완치되기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 고혈압, 중풍, 뭐 이런 심장병이 있나? 그런데 소금과 스트레스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병원에 있어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거 먹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뭐 좋다고 다 갖다 놓고 먹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먹는 순서대로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 순서대로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수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녹용 먹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고요. 정말 이런 일들은 아따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가장 좋은 것 골라 먹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늙으면 맛도 아마 보면 싱겁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이 맛도 혀도 앞에 단맛으로 하던 것이 자꾸 소실이 되고 뒤에 가지고 쓴맛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싱겁게 먹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고 당뇨병 원인의 폭음, 폭식, 밤새우는 거, 노는 거. 요즘도 밤새우 노나요?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교동에 가서 밤새도록 놀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저 뒤에 웃는 사람은 내 과거를 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취미가 없는 사람 취미를 갖게 하고 암도 중요한 문제니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곧바로 조기암 검진을 하기 바란다. 나중에 그 문제도 또 제가 다루어서 얘기하겠습니다. 50견을 70견 류마티스도 스트레스에서 노화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취미생활이나 운동이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60대 70년 노후를 위하여 취미생활을 곧 시작하고 무엇이든지 마라톤 하는 식으로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노화의 특징이 뭐냐? 늙으면 모든 계층에서 예외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일에서 생기는 현상은 노화가 아니라 질병이랍니다. 두 번째는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에 일어나는 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지나가는 현상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건 또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육체적, 인지적 늙는 형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신체적으로 뇌출혈, 뇌경색, 정신장애, 파킨슨, 폐암, 혈관질환, 고혈압, 심부전, 위암 이런 것들 다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노인병입니다. 근데 노인병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노인이 4대 고통이 있는데 저도 오늘 모가지가 잘려서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나오는데 저는 한 푼도 못 나옵니다. 단장 내일 모가지 잘리면 저는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좋은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친구들이 제일 좋아요. 거기다 마누라까지 선생님하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한 달에 받는 게 600만 원, 700만 원 된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요즘 노인정에서 가장 인기 좋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장 선생님입니다. 돈 잘 쓰고 자동차 운전하면 빵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질병이 걸리고 소외당하고 역할을 상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4대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걸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좀 미리미리 해놔야지. 이거 자식들 다 주고 나면 다 이거 다 해결되겠습니까? 난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집 아들은 절대 저를 함께 있지 못한답니다. 저는 일찍이 우리 아들을 미국 보내놨더니 지난번에 야 장가가면 너 집에 좀 간다 했더니 깜짝 놀래 얘가. 얘 미국 애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우리 집에 오느냐? 그거 들으니까 상당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아들 집에 못 가냐? 그때 지 애미하고 사서에서 타협을 받습니다. 갈 때는 전화하고 하룻밤 안 자기로 그냥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는 그래서 제가 강원도 동해에 노인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거기 가기로 됐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제 비서가 가끔씩 와서 방문이나 할란지 절대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도 안 하죠. 그래서 나는 요즘에 요양원 이렇게 해진할 때 가장 내가 마음 쓰고 잘해주는 사람들이 간병인들, 요양보호사들 정말 잘해줍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럴까 하니까 옛날에 떽떽거리던 게 말이야. 이러고 있을 건데 잘해줘야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 4가지 고통에 벗어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인병은 크게 2가지를 나눴을 때 하나는 젊었을 때 생긴 병이 노인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지속되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고 2번째는 노인이 된 다음에 생기는 병, 난청, 백혈병, 치매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미리 좀 하셔라. 우리 여성분들이 아기 낳고는 몸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갱년기 대해서는 별로 몸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갱년기 미리 관리를 해야 돼요. 아기 낳고 나서는 몸 관리 잘하면 갱년기까지는 무서운데 갱년기 때 잘 관리를 해야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안 오지요. 그 골다공증이 딱 와가지고 치료하면 너무 힘들어요. 주사도 막 맞아도 그렇고 그 골다공증 약에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 사장님은 무슨 병으로 죽을 거예요? 저는요? 예. 죽는다는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또, 예? 심혈관. 사장님은? 저는 노화는 뭐야? 또 우리 사장님은? 암이 아닐까 생각. 암이 아닐까? 또 우리 사장님은? 저도 암이 아닐까 생각이 그래요? 예. 또? 안 해봤어요. 오래오래 사세요. 현대의학이 보십시오. 현대의학이 얼만큼 좋아지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맹장염이 터져도 병원에 못 갔습니다. 아세요? 맹장이 터져서 연애해서 그냥 돈이 없어 집에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줘요. 지금 앞으로 의학이 어떻게 갈 것이냐? 앞으로는 여러분의 빅데이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장님 딱 넣으면 사장님은 몇 년도에 무슨 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중앙대학에 나가는데 지난번에 그 총장이 다 불렀어요. 중앙대학 출신들의 의사들 다 불렀어요. 가봤더니 밥 한 끼 주더라고요. 먹고 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병원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부총장님은 몇 살에 얼마에 죽을 것이다. 그럼 그걸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당뇨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된 뒤에 질환이 생기는 것을 선생님들이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인병은요 발견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꼭 중요한 겁니다. 열이 생기면 젊은 애들은 어린 애들이 감기 걸리면 열이 팍팍 나잖아요. 그런데 노인이 감기가 와도 열이 별로 없습니다. 예. 또 고열 기침이 폐렴이 생겨도 열이 별로 없고 기침도 별로 없어요. 또 맹장이 있어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통증이 뭐 담낭 결석이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또 심근경색은 우리가 젊은 사람인데 심근경색이 올 때 증상을 내과 측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5톤짜리 트럭을 가슴에 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근경색이 아픈데 별로 아픈 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정제는 뭐 왜? 신체 조직이 노화가 돼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밥 잘 잡수던 분이, 어머니들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밥 잘 잡수시는 분들이 밥을 안 먹으면 무슨 병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인네가 식사를 잘하는데 그날 힘이 없고 누워있어요. 그 강원도 동해 제가 요양원에 한번 갔더니 그 할머니가 밥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저 노인네 아마 죽을 때 됐다가 아마 이렇게 해서 저 위에 올려놓고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옛날에. 근데 제가 가서 야 이놈들아, 할머니 굶겨서 죽냐? 소리를 질렀더니 링겔 5% 포도당 맞고 3년을 더 살았어요. 그 순간순간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이런 데에 우리가 어머니들 모시고 사는 분들 죽을 때 되면 곱을 끊는다 그러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미국은 노인네들 자기 손으로 밥 안 먹으면 밥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가 오케이를 해야 링겔 주고, 링겔 주면 차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 먹으면 콧줄 치는 거는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억지로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콧줄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노화와 질병이 구분이 뚜렷지 않다. 또 한 가지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이 컨비네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가 오는 경우는 드물다. 정신적, 심리적 영향에 관계가 없다. 뭐 정말 이 노인들한테서는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게 또 따라오게 됩니다. 모든 게 일어나서 지금은 뭐 건강하시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잖아요. 점점 싫어지고 점점 눕기 시작하면 어디에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자꾸 운동시키고 이건 상당히 중요하지요. 또 약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약을 한 주먹씩 잡숴요. 그거 어쨌든 이런 거, 또 노인이 되면 이빨이 다 해서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끼니를 틀리 끼고 있는 노인이 전체 고인의 45%를 차지한다. 뭐 노인병 오래 들고 기간이 되면 서서히 발생하고 완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이 다 치료가 되면 뭐 100살까지 다 사지 않겠나. 뭐 어쨌든 노화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피가 잘 돌아야 어떻게 해요? 노폐물이 생긴 걸 빨리빨리 배설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순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10대 사망의 첫째 원인이 심장병과 중풍이나 심장마비입니다. 중풍이나 심장마비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음식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럼 여러분들이 순환의 기본적인 것은 심장입니다. 네. 우리 몸의 생명. 이 심장이 잘 떼줘야 되거든요. 심장이 안 뛰면 응급실에 와서 심장이 안 뛰면 어디를 보냅니까? 사장님, 심장이 안 뛰면 어디를 보내요? 중환자실에요? 심장이 안 뛰면 영안실을 막바로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간이 좋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제대로 떼줘야 사는 사람이지 심장 안 뛰면 막바로 영안실로 갑니다. 심장이 떼줘야 중환자실도 가보고 또 심장이 좀 떼줘야 뭐 병실 생활 좀 해보고 뭐 이렇게 간호사들한테 대우도 받죠. 심장이 안 떼지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에 병원을 의사를 하면서 이렇게 봐보면 심장이 우리가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요. 우리 70대하고 30대하고 틀려요. 농약 먹고 들어와서 살이 농약이 쫙 깔려가지고 상이 새파랐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이거 하면 소생이 돼요. 늙은 사람들은 이거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네. 이거 오늘 잘 들으시고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 고혈압하고 비만입니다. 예, 고혈압하고 비만이죠. 고혈압이 지금 이제 120, 80이 우리 정상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지난번에 아메리칸 그 심장 어소시에이션에서 얘기하기를 고혈압을 140인데 이제는 좀 낮추자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130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왜 그러냐? 매번 심장이 60번에서 100번 뜁니다. 뛸 때마다 120에 80보다 140, 150 됐을 때 심장이 얼만큼 부담이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시면서 주무시면서 심장이 하루 종일 몇 번 뛰는 줄 아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뛰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밥 먹고 잠자면 다 쉬지만 심장은 그래도 뛰어줘야 돼요. 뛰는 동안에 혈압이 높고 비만하면 계속 심장에 힘이 들게 됩니다. 그 심장에 힘이 들면 정상적으로 심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심장벽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예. 그 다음에 더 오래 가면 심장이 늘어납니다. 자, 이런 심장이 처음에 저 위에 정상적인 두께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한 번 짤 때 60에서 80cc를 짜게 됩니다. 예? 짜게 되는데 두꺼워지면 제대로 못 짜냅니다. 한 50cc 짜내면 어떻게 해요? 등산을 해보면 알아요. 등산을. 옛날에 등산했는데 가슴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왠지 가슴이 답답해진다. 숨이 찬다. 이거는 기도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 꼭 심장 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그제 몇 달 우리 병원의 원무 모 가장의 동생도 수영장에 가서 했는데 숨이 답답했는데 차에서 그냥 심장마비를 줬어요. 그것도 나이도 얼마 안 돼요. 46인가 40인가. 정말 안타까운 나이에 죽거든요. 그래서 혈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혈압이 사람에 따라서 올 때마다 내 혈압은 병원에 오기만 하면 높다, 집에 가면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24시간 이 홀트, 이걸 차고 좀 지내면서 내 혈압이 어느 시간에, 혈압이 똑같지 않아요. 아침전에 주로 올라가죠. 오후엔 쭉 내려가죠. 8시 돼서 조금 올라갔다가 새벽 2시가 제일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혈압이 높은지를 24시간 하는 혈압계가 있어요. 그걸 차고 하루 지내봐야 이게 된다. 혈압약을 먹어야 되냐 하는데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또 약 주는 게 또 틀립니다. 옛날에는 자기 나이다 90도 하면 그게 자기 혈압으로 알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노인도 120에 80.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장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정상 심장이 60에서 80을 짜내는데 이렇게 되면 50cc 짜내면 숨이 차게 되죠. 가슴 답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마지막은 심장이 이제 다 써가지고 심장벽이 늘어났어요. 수축력이 없어요. 피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쌕쌕거리기도 하고 숨도 차고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사들이 자들 여기 천식이라는 말을 해요. 천식인지 이거는 사진 찍어보고 잘해야 알죠. 천식이면 약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약에 반응이 없고 이러면 분명히 아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장, 자동차 엔진을 잘 관리하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문제냐? 심장에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예, 이거 막히는 겁니다. 암이 없으면 바로 죽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암인데요. 그래서 이게 왜 막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아까는 그거 가지고 한 거고, 요거는 우리 병원에 오시면 128 채널로 그냥 찍는 겁니다. 찍으면 이렇게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찍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80% 정도 믿음성이 있어요. 100%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저기가 막힌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심장이 4개가 막혀가지고 스탠드를 4개 막았습니다. 어디가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막힌 게 왜 막히냐? 난 아까 보리개떡 먹고 밀키울 먹던 사람인데, 미국 가서 내가
의과대학에 있으면서 한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스크램블 에그에 토스트 먹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햄버거에다 내가 강원도 촌놈인데 뭘 좋아하는가? 감자, 프렌치 프라이 좋아해요. 그거 먹고 한국 음식은 한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에다 고추장 풀어서 먹다 보니까 내 혈관이 다 막힌 겁니다. 뭐 이걸 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의 클리니컬한 샘플이. 저 친구가 강원도 동해에서 중고등학교 친구들 한 8, 9명 모여요. 한 달에 한 번씩. 동광삼택이라고 해서 모입니다. 동해, 삼척, 태백, 강릉 이래서 동광삼택이. 어디 부총장님 좋습니까? 그 모여서 먼저 물어보면 스탠드 받은 애들이 5, 6명입니다. 하나는 뇌에서 막혔고 하나는 이제 암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만큼 육식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같이 촌놈은 내는데 정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선생님들이 우리가 종합검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나와요. 종합검진 한다고 이거 안 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한 3개월 중에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이 형님이 죽었어요. 자다가 가슴 답답하다 이러다가 심장마비 죽었거든요. 그 몇 달 전에 나보고 그래. 야, 내가 강릉 아산병원이 아주 좋대. 그거는 현재 시츄레이션, 즉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이 좋은 거지 그간 혈관이 어떻게 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종합검진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꼭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찍으면 임산뿌리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 시간이 너무 없구나. 자,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75%가 맞게도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40%, 50%가 사마입니다. 이게 왜 막히냐? 콜레스테롤인데 LDL과 HDL입니다. 텔레비전에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은 모르겠고, 우리 여자 사장님은 집에서 식용유 뭐 쓰세요? 콩기름이요. 야, 또, 얼마 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싸구려 잡수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콜레스테롤 중에서, 기름 중에서 HDL이 얼마나 많았냐, 얼마나 좋아. HDL은 뭐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뭐, 오메가3,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LDL은 돼지고기, 닭고기, 문어, 오징어, 생어, 이런 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HDL이 올라가면 방어가 되고, 이게 올라가면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기름을 좀 잡숫더라도 집에 가서 오늘 좀 물어보십시오. 기름을 너무 튀기고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용유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또 올리브 오일도 좋고요. 그런데 좋다는 얘기는 불포화 지방이 많다는 겁니다. 오메가3나 이런 게 많다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는 고소해야 되기 때문에 볶아서 짠. 그러면 좋은 기름기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요즘은 들기름 생걸 짜서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생걸 짜고 그 다음에 작은 걸 사서 먹는. 어떤 사람들 한 대씩 짜놓고 뭐 몇 달씩 먹고 그거 다 나쁜 거예요. 오래 놔둬도 실온에서도 이게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거 사서 뚜껑 열면 냉장고 넣고 냉장고 넣더라도 한 달 지나면 버려라. 이것이 요즘 얘기입니다. 콩기름 쓰셨는데 콩기름이 뭐 좋긴 좋지만 그거는 튀기더라도 한 번만 튀기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살림 잘 살라고 이만큼 가지고 2번, 3번 튀기고 또 튀기고 또 이거 좋지 않죠. 그러니까 치킨집에서 나오는 그 닭이 몇 번이나 우리한테 튀겨가지고 주시겠습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기름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저는 지금 양재천에 와 있습니다. 개울물이 흐르는 것이 가을 정취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외신 한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남대학교 이기홍 교수팀인데요. LDL 콜레스테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콜레스테롤에 2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그게 바로 LDL이죠. 로우 덴시티 라이포프로테인, 우리말로 보면 이제 저밀도 지단백 해가지고요. 혈관에 쌓여가지고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나아가서는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인데요. 지금까지는
심근경색을 포함해서 신장병을 앓았던 분들은요, 이 수치를 100보다 낮게 유지해달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팀이 이 부분을 찾았던 1054명의 심근경색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요, LDL 콜레스테롤을 좀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70 이하로 유지했더니 놀랍게도 신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절반 가까이 떨어뜨렸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네, 트랜스 패트.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 LDL은 콜레스테롤이 주범입니다. 예. 그래서 꼭 LDL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이제 고지혈,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흡연, 비만하면 혈관이 경련이 일어납니다. 혈관이 경련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 상처가 안 돼요. LDL 콜레스테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화가 일어납니다. 또 여기에 보면 경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혈관이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피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터지거나 막히면 30분 내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30분 내에. 자, 내가 오늘 밥값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과적으로 세 가지 약이 장수약입니다. 하나는 아스피린이 장수약입니다. 아스피린이 우리가 중풍이 세 가지잖아요. 중풍이 하나는 혈압이 높아서 터지면 중풍이지요. 그 다음에 막히는 게 두 가지예요. 이게 좁아져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뭡니까? 이 매끈매끈한 혈관이 이게 거칠거칠해지면 피덩이도 붙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이 장수약입니다. 네. 아스피린이 좋은 논문이 많아요. 소용량이 80ml에 입힌 거예요. 아스피린이 좋은 내용이 뭐 대장암이나 이것도 한 10%, 15% 감소되고, 췌장암도 한 20, 30%, 폐암도 30% 줄여준다는 논문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콜레스테롤 내리는 약이 있어요. 그 아까 70 이하로 낮아지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먹는 게 좋겠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장수약이에요. 그 다음에 혈압약하고 이렇게 아까 심장 얘기하면서 혈압을 보호하려면 혈압약, 그 세 가지가 뭐 없는 사람이 먹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은 먹으니까 훨씬 장수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여기 오는 경동이 딱 막혔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기름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가 돼야 증상이 난다는데 지금 다 여기 계시는 분이 30%가 나는지 잘 모르시죠. 어쨌든 심장 쪽으로 가면 숨이 찹니다. 숨 차요. 숨 차고 가끔 가슴이 쪼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급체, 옛날에 급체로 죽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건 급체가 아니고 심장 쪽에 심장이 있는 아래쪽으로 피가 안 가서 급삭제로 죽는 사람, 급사 이런 사람들은 다 심근경색이고 왼쪽으로 들리거나 이런 데 문제는 무통증, 통증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5% 내지 1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 증상 없다. 그래서 심장마비고 내 쪽으로 안 가면 기억력 감퇴되고 어지럽고 실신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지, 손발이 안 가면 손발이 차고 시리고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잘 오르냐? 유전인자 35세 이상 스트레스 많이 받고 A형 인격형 어떤 사람이냐? 우리 사모님들이 어제 저녁에 아침에 설거지 못하고 바쁘니까 또 언제 저녁에 가보니 너무 피곤해요. 꼭 설거지를 해야 잠이 오는 사람은 A형 인격형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하지 이렇게 미루는 사람은 A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A형 인격형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비만. 여기서 아마 세 가지 이상은 다 오만하면 다 걸릴 겁니다. 잘 보십시오. 본인에서 양심적으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중풍이나 심장마비가 잘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운동을 해서 기름기를 태워내버리고 음식은 가급적인 채소로 잡수십시오. 체중 조절하려면 적게 잡숴야지. 그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소식해야 아까 얘기했지만 뭡니까? 활성산소 안 나와. 이거 큰일 났네. 빨리 가야 되는데. 죽상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병원에 와서 혈관 치료하려면 이번 병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야 되고요.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병원에서 이 검사를 해봤는데, 중금속이 우리가 이러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 받으시려면 저희 병원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중금속이 이렇게 비소가 60%가 넘어요. 뭐 하여튼 이건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거 쓰시면 심장이나 뭐 체온 혈압 좋고, 뭐 비타민 C 우리 병원에 요즘 고단위 비타민제 쓰는 거 있고요. 비타민 C가 한 10g 들어가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다 활성산소를 좀 줄여주는 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암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암입니다. 자, 암이 우리나라의 암이 지금 1위가 사망 원인의 1위가 악성암입니다. 악성암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뇌혈관하고 심혈, 이 혈관병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밑에 사고나 뭐 자살하거나 이런 거 없으면 거의 다 암 아니면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돌아가신다. 이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데이터를 딱 집어넣기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뭘로 죽었냐 이거 다 보면 거의 다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암이 중요한데요. 60대 전후가 제일 암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요, 뭐 이런 얘기인데, 암 종류도 보면 이암이 제일 많고, 대장암이 있고, 뭐 여자들은 갑상선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암 통계 있고. 자, 요게 선생님들 보시면 조기암이, 조기암. 요거는 오늘 우리 사장님이 내시경 해도 있는데도 못 발견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초기암이니까요. 요 빨간 게 이게 초기암이거든요. 초기암인데 못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요게 어디에 있냐면 사각에 있으면 못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경 100% 믿는 거 잘못되었답니다. 얼만큼 그 선생님이 경력이 있고 내시경 전문적으로 하느냐 이 사람한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각이 100% 없다는 진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여러분들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100%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럴 때만 만나주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이 내시경은 1년 내, 2년에 한 번씩 꼭 해봤으면 좋겠다. 요럴 때만 하면 내시경으로 이건 뭐 치주보다 더 쉽게 수술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암이거든요. 그럼 딱 잘라내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잘라내면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암 검진하면 빨리 해야 되고, 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대장암은 이거 용종이 많아서 용종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대장암이 됩니다. 그래서 용종이 생기는 사람은 대장 내시경을 2년, 3년에 꼭 하시고, 용종이 없더라도 5년에 한 번씩이라. 왜 종합검진에서 대변에 피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건 어불성설, 피가 나올 때면 너무 늦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 가슴 사진입니다. 폐암입니다. 폐암은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절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정상이거든요. CT를 찍어봐야 어디에요? 요 밑에 하얀 거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건 CT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환자 이렇게 해다는데, 제 환자 이 사람 56세인데 작년에 1월 9일 날 왔을 때 사진 찍을 때 정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12월 달 와서 사진 찍었는데 정상이에요. 근데 6개월 후에 왔는데 암이 저렇게 생겼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폐암은 금년 7월부터 아마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부터 CT를 찍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주는데 그자라도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CT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1cm 미만의 폐암을 하려면 CT를 찍어야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췌장암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병원에 가서 초음파 해보고 CT, 아이고 췌장 괜찮습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췌장암을 가장 진찰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CT입니다. CT. 예. 왜 그러냐면 초음파는 위에서 때리면 내려가질 않습니다. 앞에 공기가 있어서 내려가서 보질 않아요. 대충 보고 말기 정도 돼야 다 나오겠죠. 그러나 조기 췌장암을 하려면 CT를 찍어봐야 합니다. 물론 초음파는 간이나 이런 데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폐암 췌장암이 놔두면 상당히 힘들게 되죠. 예. 정말 힘들어져요. 췌장암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치료율이 한 5%밖에 안 돼요. 걸리면 의사 선생님, 삼성 선생님 치료하자. 내가 물어봐요. 몇 프로나 됐냐?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대답 안 한대요. 그 5% 안에 걸리면 다행이죠. 어쨌든 이런 걸로 통해서 문제되고, 여자들은 갑상선 유방암, 자궁암, 유방암, 이거 꼭 1년에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유방, 자궁해서 여기 암이 보이는 건데,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2015년 11월 1일에 와서 검사했을 때 아주 정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년 후에 2006년 12월 4일에 와서 딱 했는데 암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1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유방 자궁암은 1년. 남자들은 나이 50이 되면 전립선 암을 꼭 검사를 해봐라. 막 이러면 아마도 뭐 술도 안 잡수고도 생활 개선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는 율이 훨씬 조기암 검진하는 게 최선의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기 때문에 국가암 검진에 이런 방법이 있지만 이거보다 요즘 더 좋은 방법은 이런 겁니다. iFinder라 해가지고 피를 가지고 어느 암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 위험률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암이 나오면 CT도 한번 찍어보고 또 안 되면 또 팔로우업을 이렇게 해서 찍어보고. 요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유전자암, 뭐 이렇게 한 방울 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암입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리스크, 위험률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하는 것이 최선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담배 안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육식, 채식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는 걸 조금 발표를 하려고요. 재림교인들이 채식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장수 도시를 보면 미국의 로마린다가 안식일 교인들 집단초예요. 거기가 장수촌입니다. 뭐 여러 동네에 있지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완전한 채식자와 육식자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보면 논문에 보면 완전한 채식을 6만 명을 재림교인 대상으로 2002년에서 6년까지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4만 1000명을 가지고 2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6만 명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50%가 당뇨병 발병률이 훨씬 적었어요. 그 다음에 62명이요. 육식을 한 사람들이 74%가 더 높다는 거예요. 당뇨병이나 이런 고기를 하루에 한 번씩 섭취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래서 당뇨병 발병률이 육식이 훨씬 높다. 예. 그래서, 그러면 질문이 높은 혈당이 되면 요즘 뭐 혈당이 높으면 되느냐? 이게 아니다 이거죠. 당뇨병은 유전인자도 있지만 염증이나 포화지방, 너무 고기 같은 포화 식단을 먹는다든지 과도한 열량, 고기 같은 거 상당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과체중, 또 근육 안에 쌓인 이소성 지방. 지방이 피하면 피하에 있어야 되는데 근육에 가서도 쌓이고 간에 가서 쌓이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공 최소한 자연 식당으로 했더니 훨씬 인슐린 저항이 감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가공돼 처리하지 않는 일반 육식을 고기 먹는 사람이 20% 정도 증가되는데 가공 처리를 한 사람들 보니까 50% 증가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기엔 생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생식. 그래서 이것도 보면 가공을 처리한 육류를 먹은 사람하고 이래봤더니 이걸 가공을 못한 사람을 이런 그 채식 이런 통곡식 통목을 먹었더니 당뇨병 발생률이 35%다. 뭐 요즘 또 어떤 논문은 11시간 동안 그 당뇨 치료하는 사람이 11시간 동안 매일매일 굶으면 인슐린이 생성이 되더라. 지난번에 아세아 생활의학회에서 그런 논문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닐 보나드라는 사람이 당뇨병 발병에 대해서 저지방 채식단 산 사람하고 또 미국의 그 생활 당뇨병에 대한 식단 지침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저지방 채식단 먹는 사람이 43%, 또 좋아지고, 뭐 13%, 20%, 60 먹으면 그러니까 미국의 당뇨병 협회 지도 식당 하는 사람보다 이게 더 좋더라. 또 콜레스테롤도 상당히 좋아지고 당화색소도 채식하고 이런 사람이 훨씬 좋더라.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연식단의 식품을 당뇨병 협회에서 공식적인 것보다 채식으로 하는 게 더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당화색소가 뭐 LDL이나 또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우울증 상당히 개선되었고요. 또 일부는 복용중 당뇨약도 줄일 수가 있고요. 제2 당뇨에 뭐 이렇게 당뇨병 신경쇠나 이런 것도 얘기되는데 주로 이런 논문은 20년 동안 나온 게 야채를 많이 먹고 콩류를 먹고 과일을 먹고 통곡류를 먹고 씨앗류, 견과류를 먹었더니 참 좋더라. 마지막 이 슬라이드가 참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채식에 가까운 단순한 음식을 먹었더니 동물성 가공식품을 제한 거 먹는 것보다 아주 좋은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1년 후에 좁아진 혈관이 뚫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거 뚫혔다는 거. 그 다음에 30개월 후에 이렇게 좁아진 혈관이 이렇게 넓어졌다. 여러분 장수하시려면 가장 좋은 것이 막 생식하는 게 좋지 않겠나. 견과류 먹고 이게 좋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맞춰야 돼야 명강의가 된다고 해서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끝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가서 눈을 감고 나는 무엇으로 죽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시고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병이 와가지고 이거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생활에 혁신이 일어나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제 시간이 맞죠? 7시 10분? 여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식생활을 하지 않고 그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누구는 이렇게 먹는데 나는 왜 있냐. 콜레스테롤 같은 거 그래요.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으냐고 야단들을 해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 여기서 다 소주 한 병씩 다 놓고 하면 취하는 정도가 다 틀립니까?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대사하고 뭐하고 체질마다 있기 때문에 자기 체질에 따라서 좀 생활 개선해서 뭐 이왕 이렇게 366이라는 데서 만났으니까 가급적이면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고 또 좋은 기회가 되면 36병원에 와서 정기적인 의사 한 사람을 모아놓고 위내시경도 돈 벌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종합검진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검사해 준 줄 아는데 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힘들지만 스케줄 짜서 위내시경 가급적이면 2년에 한 번씩 공짜로 해주죠. 그 다음에는 저 같은 사람한테 속이 좀 아프다 이러면 제가 또 보험으로 내시경하면 싸게 해줄 겁니다. 저 황 선생한테 가면 큰 마음 내가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 대장 검사를 하고 싶으면 왠지 엉사를 좀 부립니다. 뭐 배가 요즘 더부룩하고 똥도 시원찮고 뭐 피도 좀 비치는 것 같다 이러면 또 보험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깨다거리 없어요. 그냥 뭐 배가 좀 이상해요. 뭐 장 검사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 일반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뭐 그렇게 하고 머리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우리 MRI가 있고 MRA가 있습니다. MRI는 머리 구조를 보는 거고 MRA는 혈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심혈관도 아까 보셨지만 그렇고 가끔 여기 캐로티드 알터리 이런 것도 뭐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사고 없이 죽는 거는 암이나 심혈관이나 뇌혈관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비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